자,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준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는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돼 있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예, 저는 송파구 오금동의 상하 2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거주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혹시 여기가 몇 평일까요? 25평이요. 25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하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2차 한번 가서 저희가 전망 좀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지금 계룡역 앞에 있는 상하 2차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 25평이라고 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거를 이제 갈아타기를 할 목적지를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전망이 궁금해서요. 전망이요? 네. 전망은 예.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아파트가 이제 초역세권 계룡역 초역세권 아파트이고 이제 송파구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25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5평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뭐 위례라든지 아니면 주변부의 25평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못 미치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가 위례 같은 경우도 25평 기준으로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그만큼 가격을 좀 적게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이 송파구에는 송파구 전체에는 이제 학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개발을 바라보는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론은 개발은 완성이 돼야지만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개발에 대해서 단점이 있는 게 있죠.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좀 작잖아요. 우리 25평형이면 대지 지분이 약 9평밖에 안 될 텐데 이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분담금이라는 게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상하 2차 같은 건 복도식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지가 이제 75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750세대가 재건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2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한 550세대가 추가되면서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고 주변 지부가 훨씬 더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건데 우리가 대지 지분이 약하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정해진 땅 내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비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약점을 좀 안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개발을 아예 못하는 아파트는 아니니까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이 붙는 걸 조금 더 확인하신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거주 중이시니까 보유하시고요. 개발에 대한 좀 흐름들을 흘러가는 걸 좀 지켜보신 이후에 그 흐름에 맞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갇혀가시는 향후 전망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가 제가 그래서 결론 한 중급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영향은 아주 좋은 입지예요. 지하철 역세권, 초역세권에 그리고 우리가 성동구 지소 자리에 대한 개발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정대로에 대한 송파대로의 법조타운부터 문정동의 뭐 업무타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쪽으로 보면 외곽순환도로 뒤쪽으로 보면 우리 계룡역이 서울의 송파의 가장 끝 위치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제 거여마천이라든지 북이래라든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좀 내년부터는 입주를 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변부 영역이 송파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입지가 중심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송파권은 예전에는 보면 북부권인 한강변 쪽과 아래쪽 부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제는 아예 위례 쪽 거여마천 지역 쪽 더 아래쪽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 입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영향은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분간은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중간쯤에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한 2, 3년 정도 보유하신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시지만은 지금부터 서서히 매도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4년 뒤에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사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때쯤에 또 점검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하셔서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한 번 더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처음으로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 또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 이용하셔서 고민 상담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저는 강남구 수서동 삼익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삼익 거주는 아파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데, 네. 삼익아파트 언제쯤 매도하면 적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삼익 아파트는 몇 평 지금 보유하고 있으세요? 34평입니다. 34평이고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부터 좀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수서동 삼익 아파트를 지금 보유 중이시라는 거죠? 네. 지금 거주는 문정동에 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이건 그러면 투자용으로 지금 보유 중이신 거예요? 팔고 좀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네, 네. 아직 매도 적기를 언제쯤인지 지금 매도를 못하고. 생각 중이신데 적기를 못 잡아서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매도 시점이요? 저는 이건 계속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시점을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결론은 주변부 개발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용산을 예를 들어 보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는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주변부,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주변부 아파트가 4억대인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주변부 개발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부동산에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서역 개발, 역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주변부 문정동 개발까지도 우리 수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주변부 개발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위쪽으로 보면 삼성역에서 잠실역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주변부 개발들이 수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소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지금 GTX 노선이라든지 지금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분당선과 3호선이 있고, 그리고 SRT라는 또 고속열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에 대한 중심지가 그만큼 중요성을 띌 거고, 우리 아래쪽으로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 지역이 아마 수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을 진입하기 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타고 내려서 그 주변부로 이제 서울을 들어오잖아요.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SRT라는 걸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과, 그리고 GTX를 통해서 동탄이나 아래쪽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강남으로 진입하게 있는 관문 지역이 아마 수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시점을 특별히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없으시다고 하면 매도 시점 없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우리 아파트가 지금 2022년도면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노후화된 상태보다는 주변부 개발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전체가 제가 볼 때 이 주변 지역 전체가 아마 수서역에 대한 플랫폼 도시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이후까지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세를 보면 강남권 아파트라든지 송파권 아파트들의 시세들이 좀 조정기라든지 보합을 유지하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근데 네.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고 매물을 보면 최근 2개월 사이에서도 2월에 실거래가액이 10억 5천이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호가가 매물 나와 있는 금액이 12억이 넘어갈 정도예요. 네. 그만큼 최근에 강남권에서 조정기를 받지 않고 계속 시기하고 이런 시장하고 맞지 않게 계속 상승 중인 지역이 아마 수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시기들을 특별히 정하지 말고 매도 시점을 따로 잡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갈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저는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특별한 네. 매도 타이밍을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요. 계속 보유하시고 좀 거주가 불편하면 다른 곳에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셨다가 새 아파트로 바뀌거나 할 때 또 거주를 하셔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치 상승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연락 주셔서 지역적인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연결됐고요. 어머니, 네. 저희가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이제 송파 한양 2차 아파트하고요. 예. 목동 14단지 그 아파트하고 재건축에 관한 게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중에 어느 걸 사야 되는지하고 또 혹시 매수 시기는 어느 점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은 재건축 보고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각각의 전망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송파 안양이랑 네.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요. 몇 네. 단지 보고 계신 거예요? 14단지요. 아, 목동 14단지. 네. 목동 14단지랑 네. 한양 2차를 재건축 때문에 투자용으로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들이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 거주도 하고 네네. 거주 겸 그럼 투자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이 투자한다고 하면 아드님이 이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도 때문에 거주하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 괜찮으세요? 아, 이제 너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너무 이미 이렇게 올랐고 분양도 잘 안 되니까 네. 시간을 버는 게 또 돈이니까 그러면 노후된 거를 고쳐서 좀 살면 네. 나중에 재건축되면 그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시청자님, 어머니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가? 네, 재건축을 네.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값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 재건축은 네. 재건축은 이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재건축은 완성이 돼야 오르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지. 근데 재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집을 언제 완성될 걸 기대하면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적인 가치에서는 조금 저는 재건축 아파트를 거주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거주 겸 투자의 목적이고 아드님이 이제 결혼 때문에 거주 겸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규 아파트에 거주 겸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제가 송파 한양이나 목동 14단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두 개 다 좋은 아파트고 둘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하면 속도가 좀 더 빠른 걸 고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결론은. 네. 재건축은 완성이 돼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 시기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에서 멀어지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차라리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 있죠. 네. 그런 입주 물량들 지금 우리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4월 1일자로 입주 기간이 끝났지만 입주를 하는 시점 되면 입주 시기가 되면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급매물이라는 것들이. 네. 이런 급매물들을 한번 해서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 헬리오는 입주 시기가 끝났지만 뭐 앞으로 진행되는 강동의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신규 입주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을 거주 겸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아파트 지금 아드님이 결혼을 지금 한다고 하면 뭐 당장 손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어 학군을 따져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학군에 따라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바꿔야 될 이유도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는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완성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이동해야 되는 이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매도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이유도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러면 차라리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면서 환급성이 입주 이후에는 우리가 가격 안정을 받으니까 그 기간만큼 또 오르는 상승폭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투자 목적,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이런 방향으로 좀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머니가 좀 멀지 않다고 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제가 또 자세한 거 내용 그리고 거주 겸 투자로 물건들을 좀 추천할 예정이니까 한번 시간 가능하시면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 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세미나 저희가 안내 예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태준 이사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계속 도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문자들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문자부터 볼게요. 끝번호 848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상계동 불암 현대아파트 33평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 희망하시는 건데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불암 현대아파트 매수 거주와 투자 목적을 동시에 또 만족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주와 투자는 좀 분리하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괜찮지만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수를 지금 매수 시점을 잡는 것보다는 좀 매수를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계동 불암 같은 경우는 상계동 위치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계동의 주 타겟인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아래쪽에 중계동 지역의 학원가라든지 이런 투자적인 측면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요. 부동산에서 가격이 저렴해서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고 거주하기 편하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주변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조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와 투자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볼게요. 끝번호 293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원도 홍천군 연봉 앞 아이파크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지금 이사 가야 합니다. 팔고 갈까요? 아니면 전세 놓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강원도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강원도 홍천 지역의 아파트신데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는 뭐 인구 유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원주의 혁신도시라든지 그리고 평창의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그리고 강릉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극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뭐 농촌 지역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요즘 최근에 뭐 기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만큼의 인구 유입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좀 드렸습니다. 좋은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21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장안동 장안현대 홈타운 1차 4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하고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장안현대 홈타운 1차는 어떤 전망 안고 있을까요, 이사님?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개발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 그리고 학군 그리고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안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개발은 아직까지 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최근에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뭐 살기 좋은 지역에 거주의 목적이 좀 더 있으시다. 이렇게 한다면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주와 투자의 목적을 조금 더 분리를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의 좀 판단인 것 같아요. 문자 주신 분. 그래서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뭐 보유하시고요.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면 투자자의 성격이 강하시다고 하면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유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가 또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624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논동 삼성 레미안 26평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여길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매수를 좀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사님? 예, 전농동 삼성 레미안 뭐 전세 거주 중인데 이거를 매수로 매매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과 거리는 조금 있지만 청량리 개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과 우리 청량리가 개발되면서 뭐 크레시티라든지 주변부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의 전세 가격이면 우리 주변부 아파트들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대가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5억대 정도를 이룰 건데요. 앞자리 정도 바뀔 때까지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전환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철산동 푸르지오요. 철산동 푸르지오요. 광명에 있는 거? 예. 하늘채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푸르지오에. 그쪽에 좀 매수해서 살라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요?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요? 지금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나 보네요. 예. 혹시 여기가 몇 평일까요? 25평이요. 25평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철산도 푸르지오라는데 어떤 광명 푸르지오 얘기하세요? 철산 하늘채 푸르지오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요? 예. 지금 이걸 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앞으로 더 값이 더 오를 수 있는지요? 거주하시기는 지금 광명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구로동에 있어요. 구로동 쪽에서 예. 거주를 위해서 광명 예.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예. 그중에 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그 거주하시면서 향후 전망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가격이 빠지진 않을지 이런 게 걱정이신 건데 예.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조금 상승은 네, 할 수 있겠네요. 매수하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네. 부동산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는 인구 유입이잖아요. 예.
결론은 인구 유입이라는 걸 많이 따져요. 예. 그렇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수요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은 높게 인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권이나 뭐 최근에 뜨는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수요가 차오르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광명 철산역 주변 지역은 신규 아파트들, 지금 있는 신규 아파트들은 수요층들이 탄탄해요. 그 이유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왼쪽에 가산 지벨리가 있잖아요. 예. 지벨리에 대한 업무타운의 수요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벨리 주변 지역에 지벨리가 이제 근로자 수가 원체 16만 명 이상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2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벨리 근처에는 신규적으로 아파트 공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구로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까 거주하기 편안한 이 광명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해요. 7호선 나이면 한 코스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장에 대한 업무타운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지금 광명 뉴타운에 이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주가 하반기에도 더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주 수요 그리고 철산 주공 시리즈들도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 때문에 전세가 상승을 일으킬 거고 그게 매매가 상승으로 일어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이 주변부에서 그나마 좀 대장주를 이끌어가는 아파트예요. 지금 선택하신 아파트가. 그러면 가격의 그 상승폭도 가장 먼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조금 있을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요들이 많이 차오르잖아요. 근데 철산 재건축이라든지 광명 뉴타운 재건축이 끝나면 주변부에 4만 가구가 넘는 가구들의 재건축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4만 가구면 위례가 4만 3천 가구거든요. 그러면 위례보다 많은 위례하고 비슷한 가구나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가구들의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부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파트의 또 단점으로 지적되니까 거주하셔도 매수하셔도 무방한데요. 주변부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거는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지만 완전 장기적으로는 중간에 한번 또 갈아타기를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매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동탄 이신도시 예. A7 블럭의 그 아주 작은 51평방미터짜리 그 아파트 동탄 파크 퍼스트리움이라고요. 네네네. 올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예. 올해 9월. 이제 전망이 어떨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건지 전망 궁금하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전망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여쭤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탄 파크 퍼스트리움 요거 지금 올 9월 달에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보유 중이신데 지금 거주를 하실 예정인가요? 글쎄요, 거주를 해야 되나, 뭐, 임대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전망을 분양권을 매수하신 목적은 분양을 받으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거주 겸 투자였죠. 거주 겸 투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주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신 거고 투자의 성향이 어떤지 좀 고민 중이신데요. 네, 제가 거주를 할 건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게 따라서 아마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탄은 신도시잖아요. 네. 우리 신도시는 완성되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좀 버텨내고 힘든 걸 좀 이겨내야지만 그 신도시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신도시가 진가가 발휘되기 전에는 주변부 공급량들이 많겠죠. 우리가 동탄이 최근에 물량에 대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올해도 입주가 많고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공급이 많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수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지역과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공급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신도시의 성숙기를 이루는 시기까지는 좀 많이 걸리니까 거주를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단순 투자로 가져가시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이 있으시다고 하면 매도하시라고 정리해 드릴 거고요.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거주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성숙기 기간을 가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에 비해서 양극화가 좀 심한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동탄에서 그나마 핫한 지역이 최근에 핫한 지역은 동탄에서 보면 핫한 지역은 동탄역 주변이잖아요. 동탄역 주변에 우리가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주변부의 아파트예요. 그래서 동탄역과의 거리감은 있지만 주변부 업무타운에 대한 수요층까지 찰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주를 한다고 하면 가격 상승은 충분히 할 겁니다. 하지만 동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부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은 좀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이거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그게 아마 2억 한 2천. 몇 평형이에요? 51평방제곱미터예요. 그럼 25평이네요? 글쎄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용 면적이 59일 거니까 뭐 24평, 25평형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동탄역 주변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거주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좀 거주를 하기가 좀 힘드시다 하다고 하면 투자 목적이라면 좀 매도하고 좀 용인 쪽이나 서울의 접근성이 좀 용이한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거주 목적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이 있다면 이제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몇 군데 지역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요 지역 좀 살펴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는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세미나 정보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태준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다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거든요. 끝번호 2206님의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주공 3단지 24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하고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데요. 도봉구에 있는 창동 주공 3단지입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창동 지역에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창동 지역은 뭐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GTX, 뭐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 이런 거고 업무타운으로서의 개발로 인해서 창동 지역에 이때까지 없던 베더타운의 이미지를 이제는 업무타운 이미지로 바꿔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타운이 갖춰지게 되면 인구가 낮에는 업무타운으로 빠지는 것보다 업무타운에 대한 수요들이 더 몰릴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들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창동 3단지 같은 경우는 창동 19단지와 많이들 비교를 해요. 그래서 19단지 같은 경우가 조금은 가격적으로 보면 비슷한 가격을 이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들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대지 지분과 사업성들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19단지가 대지 지분이 3단지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런 나중에 향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신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 그래서
그래서 창동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더 꼼꼼하게 보신 이후에 매수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창동 자체가 이미지가 이제 변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매수 좀 찬성 의견 드렸지만 주변 단지하고는 또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까지 좀 참고하셔서 전략대 세우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깊숙한 상담 원한다면 저희 전화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화로도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사항 많이 또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25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천 중동 한라 마을 뜰 한 채 23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수 시점하고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 있는 중동입니다. 한라마을 뜰 한 채인데 투자 목적이에요. 역시나 여기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부천 중동 지역인 것 같은데요. 부천 중동 지역은 부천의 중심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이 있다 보니까 강남의 접근성까지 좋고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부 공원이라든지 이런 학원가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거주 목적으로도 많이들 실수요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 입지이고 거주하기 좋은 자리에 최근에 부동산 투자 비규제 지역으로 인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주하기 좋은 지역, 그리고 가격 상승이 최근에 많이 없던 지역에서 최근에 투자 수요로 인해서 많이들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투자 수요들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가격의 조정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거주 겸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건 괜찮지만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깊숙한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나 또 문자 말고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사항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김태준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볼게요. 끝번호 406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광주시 탐벌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4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탐벌동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탐벌동 같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 개발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탐벌동 같은 경우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만한 큰 호재가 지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경강선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대한 호재는 충분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수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래쪽에 태전지구에 대한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 그리고 주변부에 이런 개발들이 많다는 것은 주변에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변부에 대한 그만큼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양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인기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특별한 호재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공급량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타이밍에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510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벽산 블루밍 33평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거주 목적으로 매수도 괜찮다면 저희 타이밍까지 좀 잡아드릴까요, 이사님? 네, 정자동 벽산 블루밍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요. 거주 목적은 단순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전세가율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
부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거주 환경이 좋다는 뜻이고 거주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거주의 편리성이라든지 거주 학군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거주 환경이 참 좋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93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가산동에 있는 3획 아파트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 여기는 좀 답변 좀 해드릴까요, 이사님? 네, 가산동 3익 아파트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지역은 말 그대로 지밸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전에 전화 상담 설명드렸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의 접근성, 업무타운의 수요들이 많이 차오르는 지역이고요. 주택수가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사람의 수요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